에레카 이관문 공략 시작할게요. 순서는 간파등 기본적인 시스템 설명, 기믹 설명, 테넌트 설명, 페이지별 간파 패턴과 짤 패턴 설명 순서입니다. 배틀 아이템은 전용 배틀 아이템과 암수, 아드 들어줍니다. 서포터는 아드 대신 무식폭탄 들어주시고요. 업적이 없어서 전용 배템이 없는 트라이 초기에는 화폭과 강물을 들어주세요. 간파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전투 시스템인데요. 보스의 간파 패턴을 타이밍 맞게 스페이스바로 맞으면 이펙트가 생기며 간파가 됩니다. 간파가 되면 간파 패턴에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간파 패턴 2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패턴은 찍는 공격 때 스페이스바를 쓰면 간파가 가능한데요. 간파에 실패하면 후속 패턴의 범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간파에 성공하면 후속 패턴의 범위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지금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미래의 장면이에요. 이 장판이 차오르고 공격 이펙트가 나오지만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이건 실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뒤 미래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공격은 몇 초 뒤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간파에 성공해서 미래의 위험 범위 위치를 미리 파악해 안전지대에서 있어주면 잠시 뒤 실제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패턴을 예로 들어볼게요. 간파에 성공하면 카운터 전조 이펙트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미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카운터를 쳐도 안 들어가요. 실제 카운터는 잠시 뒤에 쳐주어야 하는 거죠. 추가로 간파에 실패해 피격되면 데미지와 함께 2가지 디버프에 걸리는데요. 간파에 실패하면 체력이 30%가 되는 위험천만한 디버프를 달고 전투를 진행해야 하며 총 5번 실패하면 직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간파 패턴의 간파 타이밍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원활한 클리어가 가능해집니다. 간파 패턴의 종류와 자세한 설명은 뒤에 짤 패턴 파트에서 설명할게요. 특정 패턴의 카운터, 저스트가드, 파괴 등을 수행하면 보스가 파열되며 무력화 게이지가 크게 깎입니다. 무력화가 되면 대난투 시스템의 공간으로 이동되는데요. 일관문과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기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스트가드 패턴만 대난투 파트에서 보여드릴게요. 285줄이 되면 대사가 나오며 보스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스가 내려 찍는데요. 이 공격은 간파 공격입니다. 타이밍에 맞게 스페이스바를 써 간파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보스의 손을 잘 보고 하나, 둘, 셋! 간파에 성공했다면 후속 공격의 전조 범위가 보이는데요. 이 공격은 옆구리 중 한 곳이 랜덤하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찍기 공격을 할 때 보스의 머리 방향을 인지하고 보스의 헤드나 백에서 대기하다가 전조를 보고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간파에 실패했다면 전조 범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한 파티원이 해주는 브리핑을 듣고 이동해주거나 안전하게 멀리 도망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믹 이후부터는 3-40초 주기로 간파 짤 패턴이 등장하며 강화 날개 짤 패턴이 추가가 됩니다. 240줄이 되면 컷신이 나오며 보스가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외곽이 위험지대로 변하는데요. 밖으로 나가면 하늘로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빠르게 곱삼다리로 이동해 진짜 쫄을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곱삼다리엔 쫄이 한 마리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쫄에 가까이 가면 가짜 쫄은 쪼기 공격을 하고 진짜 쫄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머리 정방향에 있지 말고 살짝 옆에 서 있으면 쪼기 공격에 맞지 않으니 영상처럼 비껴서서 쫄의 행동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진짜 쫄을 찾았다면 핑하러 브리핑에 해당 쫄 앞으로 전부 이동한 뒤 저스트 가드를 해줍니다. 타이밍은 불빛이 반짝이자마자 가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가드에 성공하면 10초간 내부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만약 실패해도 다음 저스트 가드를 성공하면 내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내부 공간에서 보스의 저스트 가드를 해주며 서틀의 공격도 피하며 무력을 진행해 보스 무력화를 성공해주면 파괴되는 기믹입니다. 내부에서 10초가 지나 밖으로 나와지면 다시 저스트 가드를 해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부에 들어가면 보스와 딱 붙어서 무력을 해주세요. 대각선에서 공격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맞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스트 가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스트 가드는 한번 휘두르기만 할 때도 있고 화면 속 찌르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짭의 공격은 모션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짭들이 무기를 잡고 올려들고 있다면 중앙 기준 반시계 방향이 안전입니다.
무기를 아래로 내리고 있다면 중앙 기준 시계 방향이 안전입니다. 정리하면 내부에 들어가서 딱봇 무력을 하며 쩝들의 모션을 봐주고 보스의 저스트 가드를 한 번 한 다음 짭 공격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짭 공격을 피해주면 됩니다. 보스의 저가가 만약 3연속 찌르기라면 저가 치고 피하고 저가 2번 더 치고 하면 됩니다. 전공법이 쉽지 않은 기믹인데요. 그래서 무력이 센 조합으로 구성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무력을 최대한 몰아 홀 공격이 나오기 전에 무력을 성공해버리면 굉장히 쉬운 기믹이 됩니다. 일단 이 방법을 써보시고 무찍누가 힘들다면 전공법을 잘 숙지해서 플레이를 해보세요. 195줄이 되면 대사가 나오며 보스가 패턴을 시작합니다. 보스가 백스텝에 안쪽을 찍은 뒤 바깥쪽이 터집니다. 이후 전방에 3번의 저스트 가드 공격을 합니다. 3번의 저스트 가드 중 한 번 이상을 성공하면 앞을 와바바박 찍고 한 번 크게 때려친 뒤 빠른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카운터까지 성공하면 이후 또 저스트 가드가 나오고 성공하면 길게 무력화되며 패턴이 종료됩니다. 이 패턴의 모든 저스트 가드와 카운터 하나하나를 성공할 때마다 하열이 적용되며 높은 무력화를 주기에 무력화를 많이 깎을 수 있는 꿀 패턴입니다. 120줄이 되면 보스가 사라지며 진짜 찾기 기믹이 시작됩니다. 맵 바깥에 총 8마리의 분신이 생성되는데 각각 곱점자리로가 플러스 1자리까지 한 명당 2마리의 분신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기믹이 시작되면 곱삼자리로 달려 한 마리 보고 플러스 1자리 한 마리까지 확인한 뒤 똥을 바깥에 빼고 맵 정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분신 구별법은 진짜 완전히 새까만 분신은 가짜고요. 진짜 분신은 뭔가 희끄무리하게 갑주가 보입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짭 분신은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덮여있기에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싶으면 진짜 분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참고로 짭 분신은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는 순간 얽매임 디버프를 주는 장판이 나오니 때리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빠르게 자기 자리 2마리를 확인하고 정중앙으로 돌아와 장판 공격들을 피해주세요. 이후 진짜 분신 쪽으로 달려가 열심히 딜을 해 체력바 아래 게이지를 전부 빼주시면 되는데요. 게이지 남은 제한시간 기준 20초, 10초에 개인똥과 장판 공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딜하다 20초, 10초가 될 때마다 잠깐 개인똥과 장판을 피해주면 되는데 이때 나오는 장판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피격되지 않습니다. 하회 장면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딜하다가 20초가 될 때쯤 나가서 똥을 빼고 가만히 서서 장판을 피해주고 또다시 딜하다가 10초가 될 때쯤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트라이 때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20초가 될 때쯤 초각성기를 사용해 딜을 하면서 똥과 장판 패턴을 안전하게 피해준 뒤 빡딜로 마무리해주는 것입니다. 60줄이 되면 보스가 하늘로 올라가며 삼각형 공격을 한 뒤 간파 공격을 시전합니다. 간파 타이밍은 날갯짓 횟수로 보세요. 반짝이고 한 번, 2번, 지금. 간파에 성공하면 무력화 증가 버프를 얻으며 후속 벨가 공격의 전조 범위와 순서가 보이게 됩니다. 벨가를 돌면서 무력화를 진행해주세요. 처음 전조 범위에 속지 말고 기다렸다가 진짜 공격이 나올 때 이동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간파를 실패한 사람은 전조 범위가 보이지 않으니 파티원을 따라가세요. 무력화가 되면 나오는 페넌트 페이지입니다. 처음 진입하면 10초의 딜타임이 주어지며 첫 칸을 채우는 딜량 요구치는 약 400억입니다. 첫 칸을 채우게 되면 2번의 저스트 가드 공격이 등장하는데 첫 공격 방향만 랜덤이고 타이밍은 고정이기에 1관문보다는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공격은 좌우 랜덤인데요. 장판이 차오르는 방향을 보고 저스트 가드 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스의 모션을 보고 칼질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판별해도 좋습니다. 방향을 확인하고 보스 방향이 아닌 해당 방향을 바라보고 저스트 가드를 진행해주세요. 타이밍은 하나, 둘, 셋, 지금!
첫 공격 카드를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두 번째 공격을 저스트 가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타이밍이 고정이고 모션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짝, 지금. 처음 저스트 가드 성공 인원수는 상관없고 두 번째 저스트 가드 성공 인원수에 따라 추가 시간 보너스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칸을 채우는 딜량 요구치는 약 1200억입니다. 요구량이 굉장히 빡빡하기에 아드로핀으로 4명이 전부 최선의 딜을 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저스트 가드 타이밍은 고정인데요. 반짝, 하나, 둘, 지금. 반짝, 지금. 역시 두 번째 저스트 가드 인원수에 따라 추가 시간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중요한 간파 짤 패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85줄부터 등장하는 2종 간파 패턴입니다. 크왕 울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후 내려 찍는 공격이 간파 공격이며 간파 성공 시 공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날아오르는 공격에 피격되어 날아가면 간파 공격을 무조건 맞게 되므로 오는 전조를 보고 빠르게 멀리 떨어지거나 피면기를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때 스페이스바를 사용해도 직후 곧바로 간파가 반짝이며 스페이스바 쿨타임이 초기화되므로 스페이스바를 2번 사용해 피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보스가 안아줘요 자세를 하며 간파 불빛이 반짝이면 느린 간파입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느림으로 모션을 신경써서 숙지해두세요. 간파에 성공하면 카운터 전조를 확인할 수 있고 카운터를 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카운터 타이밍은 간파 공격 후 한 번 더 휘두르는 모션을 보고 느리게 카운터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0줄 이후 검 자세에서 사용하는 2종 간파 패턴입니다. 보스에게 붉은 보호막이 생기는데 이게 반격인데 때려야 하는 반격입니다. 딱 붙어서 보스를 공격해 반격을 터뜨려주면 간파가 성공하게 됩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간파에 실패하니 주의하세요. 간파에 성공하면 날아가는데 A키를 눌러 와이어 액션으로 돌아와줍니다. 돌아오면서 보스를 유심히 봐주어야 하는데요. 보스가 짭카와 찐카의 순서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짭카, 파란색은 찐, 다시 짭카 순서로 미리 보여주었으니 이후 보스가 자세를 움직이는 걸 보고 찐카 순서 때 카운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짭, 찐, 짭, 짭, 찐, 카운터. 역시 간파에 실패하면 카운터 전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간파 불빛이 반짝이며 보스가 바닥에 칼을 꽂습니다. 이후 다시 칼을 꽂을 때가 간파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전조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휘두르는 전조를 보고 카운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패 시 멀리 가고 자시고 무지막지하게 아프니 주의하세요. (285줄부터) 등장하는 4개 패턴 2종입니다. 해당 패턴은 시간제가 아닌 랜덤 패턴이지만 상당히 위협적이므로 중요한 패턴입니다. 보스가 바닥에 양손을 꽂고 날개를 크게 펼칩니다. 이후 랜덤한 순서로 날개를 펄럭이는데요.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넓게 날리고 해당 방향에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천천히 범위를 보여드릴게요. 날개를 펄럭일 때 절반 위치가 날아가고 까마귀가 외곽부터 보스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 반대쪽 날개를 펄럭이고 까마귀가 또 차오릅니다. 해당 공격은 전조를 보고 스페이스바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날개가 움찔하는 걸 보고 바로 반대쪽으로 피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보스는 확정적으로 까마귀가 있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데 그래서 보스 백쪽에서 피하면 피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보스가 이렇게 왼쪽 날개부터 펄럭인다면 그 다음 확정적으로 까마귀 쪽으로 머리를 돌려 반대 날개를 펄럭이기에 이쪽 부분이 안전이 됩니다. 헤드 쪽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험하겠죠? 까마귀 공격은 경직이기에 케어를 받고 딜할 수도 있지만 트라이 단계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스가 크왕 울고 앞을 밀치며 뒤로 점프합니다. 이후 주변에 까마귀가 돌아다닙니다. 보스에게 밀쳐져 멀어지면 까마귀에 맞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보스 쪽으로 붙어주세요. 이후 보스가 근접을 날리는데 해당 공격은 왼쪽 엉덩이만이 안전입니다. 그 후 앞을 찍습니다. 해당 패턴
패턴은 전조 모션이 이 날아오르는 간파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조 모션을 보면 보스 백 쪽으로 멀어지는 걸 습관화해 주어야 합니다. 간파 패턴이라 생각하고 보스 헤드 쪽에서 멀어졌는데 해당 패턴이면 바로 까마귀에 갈려버리니까요. 왼손일 때 나오는 통상 짤 패턴입니다. 앞을 한 번, 두 번 휘두르는 기본 패턴입니다.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죠. 휘적휘적입니다. 평범한 평타 같으면서도 다운을 계속 유발하는 위험한 패턴입니다. 머리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시전합니다. 다시 범위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한 바퀴 돌면서 경직, 두 번째는 왼편을 날리고, 세 번째는 오른편을 날리며 네 번째는 전방을 찍어 수차례 터뜨립니다. 범위를 확실히 알면 좋습니다. 앞을 핥히고 앞을 찍어 높이 띄웁니다. 이후 경직동이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핥히는 모션을 보고 빠르게 앞에서 빠져주세요. 경직동은 케어로 맞딜해주면 좋습니다. 천천히 만세했다가 땅을 찍습니다. 이후 어글자를 바라보며 두 번 찍습니다. 첫 장판은 범위가 랜덤이며 찍기는 일정 각도 이상으로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르든 우측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세요. 한 손을 부들부들하다 찍고 도넛이 터집니다. 이후 전진하며 앞뒤 일자 장판 공격을 합니다. 보스가 처음 찍는 곳은 피격 판정이 없으며 전진 후 앞뒤 장판만 조심해주세요. 맵 여기저기에 장판이 터지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후 오른편을 제외한 부분을 핥히며 어글자에게 머리를 돌려 크게 찍습니다. 똥을 피해 보스 오른편으로 피하고 마지막 찍기를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이중 패턴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 왼쪽, 앞, 뒤 순서로 찍으며 이후 굉장히 느릿하게 앞 저스트 가드 공격을 합니다. 가드에 성공하면 파열이 적용되며 오랜 시간 그러게 됩니다. 아르노트와 비슷하지만 공격 방향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의식해주세요. 첫 네 방향 공격을 한 명이라도 가드해야 마지막 공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공격 가드 타이밍은 포션이 바뀐 후에 가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포션이 뿅 한 손을 크게 들고 저스트 가드가 반짝이면 전방에 저스트 가드 공격 3번을 시전합니다. 3번 다 성공하면 보스가 파열되어 그록이 되며 보스가 일어난 후 카운터까지 등장해 길게 딜타임을 줍니다. 다 성공하면 꿀 패턴이지만 저스트 가드를 한 번이라도 못하면 맵 여기저기 똥이 2번 생기고 안박 순서로 장판이 터지는 딜로스 패턴이 되어버립니다. 저가 첫 타가 상당히 느리므로 모션을 보고 헤드로 빠르게 이동해서 가드를 성공해주세요. 부들부들 능지입니다. 능지 장판이 총 5차례 터진 뒤 카운터가 등장합니다. 맨 처음 부들부들거리는 것이 전조이며 능지 장판이 상당히 빠른데 속도가 있긴 합니다. 장판 순서는 이런 순서인데요. 확정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왼쪽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가 2번 피하고 다시 돌아와서 2번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기의 3종 패턴 중 하나입니다. 보스가 한쪽 손을 뒤쪽에 찍습니다. 이후 찍은 손 쪽을 넓게 잡습니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마구마구 핥힌 뒤 찍고 내부 안전의 장판이 터집니다. 반대쪽 옆구리 쪽으로 가거나 멀리 떨어져서 피해주세요. 보스가 하늘로 피를 뿜어 웅덩이를 만듭니다. 웅덩이에 닿으면 데미지와 함께 느려집니다. 이후 바닥을 찍어 바닥에 뿌리가 튀어나오는데요. 뿌리는 랜덤한 위치에도 나오고 유도로도 나오기에 계속해서 움직여 피해주어야 합니다. 피격될 시 잡히는데 잡힌 인원이 있으면 카운터를 쳐 풀어주어야 합니다. 잡힌 인원이 아무도 없으면 앞을 쾅쾅쾅 찍으며 패턴이 종료됩니다. 잡기 패턴 중 대마왕 패턴입니다. 손이 뿌리처럼 변하며 바닥을 크게 찍습니다. 이후 광범위하게 잡습니다. 잡힌 인원이 있으면 무력화를 해야 풀어줄 수 있는데요. 아니 이거 워로또 있는 거 보이죠? 무력 요구치 진짜 TG가 높습니다. 그리고 앞을 넘어뜨리며 전진하기에 헤드 어택으로 무력하기도 힘들고요. 무력에 실패하면 잡힌 인원은 직사합니다. 잡기 공격의 범위는 이런 형태인데 꽤 괴상한 형태라 피하기가 난해합니다. 가까이 붙어있으면 위험하고 백헤드 정방향에서 살짝 떨어져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스가 외곽을 거미줄 지역으로 만들며 오글자를 보고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저스트가드는 오글자가 아니어도 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파괴 표시가 뜨는데 이때 부식과 팝폭, 파괴 스킬을 넣어주세요. 파괴에 성공하면 보스가 파열되며 잠시 그러게 됩니다. 저스트가드 타이밍은 반짝이고 살짝 느리게입니다. 240줄 이후부터 나오는 칼 자세 짤패턴입니다. 부메랑입니다. 보스가 칼을 잠깐 바닥에 댔다가 앞으로 멀리 던집니다. 그 후 부메랑처럼 다시 받으면서 보스 주위가 터집니다. 보스가 후방으로 뒷걸음치면서 해당 전조를 취하면 안바 부메랑인데요. 첫 부메랑은 똑같은데 부메랑을 던졌던 자리에 피해 장판이 남으며 머리를 돌려 한 번 더 칼을 던집니다. 이후 백방향에 안바가 등장합니다. 빠르게 백에서 딜 요구치를 채워 바닥 게이지를 모두 채워주면 보스가 그러게 되며 파괴됩니다. 파괴에 성공하면 보스가 몸에 칼을 꽂으며 맨손 자세로 돌아옵니다. 쭉 맨손 자세인 건 아니고 얼마 뒤 다시 칼을 뽑으며 다시 칼 자세로 돌아와요. 보스가 칼을 이렇게 돌리고 찍으면 안개가 퍼져나오는데요. 경직 면역 스킬로 맞딜하면 되는 쉬운 패턴입니다. 보스가 칼을 곧바로 찍으면 헤드 방향 근접이 터지고 원거리가 도넛 형태로 터집니다. 백에 있다가 근접이 터지는 걸 보고 헤드 쪽으로 들어가 피해주세요. 보스가 칼을 바닥에 댔다가 전반 반원 모양을 뵙니다. 이후 머리 돌려 오른쪽 베고 바닥이 터집니다. 전부 피격 이상을 유발하기에 백으로 확실하게 피해주어야 하는 패턴입니다. 바닥에 똥을 뿌리고 한 바퀴 돌아 백헤드가 바뀐 다음 도넛 형태로 크게 찍고 똥이 터집니다. 똥과 도넛 바닥을 겹쳐 맞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울기 전 후방 쪽 위치가 안전지대가 됩니다. 보스가 오글자를 바라보며 총 2번 찌릅니다. 찌르고 양옆에 피격 이상 장판이 터지기에 확실히 빠져서 피해주어야 합니다. 보스가 칼에 길을 모으고 돌면서 외곽을 팹니다. 그 후 장판이 랜덤 순서로 터지는데 바닥에 불이 일렁이는 걸 보고 순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영상처럼 안쪽에 불이 일렁거린다면 안, 밖 순서로 장판이 터지며 바깥쪽에 불이 일렁거린다면 밖, 안 순서로 장판이 터집니다. 눈이 붉게 반짝이며 빠르게 앞을 찔러 잡습니다. 이후 똥이 한 번 터진 뒤 카운터를 쳐 풀어주어야 합니다. 실패 시 즉사합니다. 만약 아무도 잡히지 않을 시 똥을 3차례 터뜨립니다. 칼을 바닥에 찍은 채로 뒷걸음질하면 무력입니다. 처음은 오른발 쪽을 베어 띄우고 한 번 더 찍습니다. 이후에는 후방을 번원 형태로 날리고 다시 오른발 쪽을 날립니다. 이 타이밍까지 무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널널해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고 오른발 위협만 기억해줍시다. 보스가 몸을 꼬았다가 돌면서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어글자를 찍습니다. 몸을 꼬는 전조를 보고 거리를 벌려주어야 피격되지 않습니다. 보스가 한 손을 바닥에 대고 자신의 손을 칼로 찌릅니다. 이후 안개잔상이 나온 곳에서 피해주세요. 기절구슬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한 번 더 찌르며 하울링 하는데 이때 스페이스바로 면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까지 파괴를 성공해주면 보스가 그러기 됩니다. 실패 시 준즉사급 광역 공격을 터뜨립니다. 보스가 거미줄을 소환하며 전방에 저스트가드 공격을 합니다. 거미줄에 닿으면 떠오르며 저스트가드에 성공하면 거미줄에 걸린 인원이 풀려납니다. 보스가 바닥에 칼을 꼽고 한 손으로 휘두른 뒤 어글자를 바라보며 크게 찍습니다. 보스가 몸을 웅크리고 측면으로 어깨빵을 쳐 기절시킵니다. 이후 기절된 인원을 바라보고 크게 베는데 기절이 풀리자마자 피해도 충분히 피해집니다. 이후 어글자를 보고 큰 치까지 피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급하게 만들어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 고정 댓글로 정정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